자, 소스에 대한 설명은 어제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지는 않을 거고요. 소스에 대한 얘기는 어제 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자, 중심이 되는 일단은 그 위에 프로그램 부분이죠. 물론 이번 전체적으로 JSP와 HTML이 지금 같이 다 섞여 있어서 하단에도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뭐 요새 다 잘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상단에 많이 HTML과 상관없는 것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일단은 예제 자체가 달력 출력하는 거다 보니까 캘린더 클래스를 당연히 이용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중요한 프로그램을 달력 출력을 해내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자, 마지막 날짜, 그쵸? 출력하려는 달의 마지막 날짜, 또 하나는 첫째 날의 요일, 출력하려는 달의 1일 날의 요일이 중요했어요. 자, 어제도 요거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 이유는 1일 날이 중요한 거는 왜 중요해요? 1일 날의 요일이. 예, 그쵸? 자, 보시는 것처럼 1일 날이 일요일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진짜 달력이 아니라 달력부 같은 형식이었을 경우에는 1일부터 1일 날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2, 3 이랬기 때문에 그냥 숫자 마지막 날짜 31일까지 단순 출력을 하는 경우에는 일요일 날 부분에 해당이 되죠. 맨 앞에부터 일일 날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별로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자, 일일 날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맨 앞에부터 찍을 수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요일부터 일일 날이 시작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일 날을 찍기 전에 달력 구조 보면은 빈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빈 공간이 한 칸이 있느냐, 또는 뭐 한 칸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제가 지금 2020년 12월 달력 지금 그 출력을 시켰는데요. 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일일 날이 찍히기 전에 두 칸의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이 빈 공간도 엄연히 달력 이 테이블의 하나의 요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빈 공간을. 그리고 아직 요거는 표현을 안 했는데 끝마무리도 여기 그죠? 정사각형으로 나올 수가 있게끔, 정사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딱 떨어질 수 있게끔 마무리도 빈 공간에 대한 출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자, 요일을 찍기 전에 일일 날이죠. 일일 날의 시작점, 어느 요일에 시작이 되는지를 알아내서 화요일 날이라면은 앞에 일요일 날, 월요일 날 두 개가 있는 거고, 수요일 날이 일일 날이다라면은 세 개가 있는 거고, 빈 공간이.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일일 날의 요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당연히 필요하고 며칠 날로 끝나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소스 보시면은 이 두 개가 데이 오브 위크와 그 다음에 라스트 데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일일 날의 출력 연월의 일일 날, 출력 연월의 일일 날의 요일. 자, 요일이 바로 데이 오브 위크죠. 그리고 라스트 데이는 뭐 글자 그대로 출력하는 달의 마지막 날짜를 얘기를 하는 거고. 며칠 날까지 있는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스트 데이라는 변수가 크게 활약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데이 오브 위크는 바로 얘기했던 그러한 쓰임으로 사용이 될 건데, 어쨌든 일일 날의 요일이에요. 자, 일일 날의 요일인데, 자, 우리 그 뒤에 있는 메소드를 통해서,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요일을 가지고 오게 될 때, 뭐 한글화해서 화요일, 월요일 또는 영문으로 해서 갖고 온다라든지 그러지 않죠. 결과를 숫자화해서 리턴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메소드가 결과값을 얻어다 주기는 하는데 요 일에 관련해서는 숫자화해서 건네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일요일 날이 숫자화해서 건네주는데 일요일 날이 1번. 자, 일요일 날이 1번이에요. 그러면 7번은 토요일 날이죠. 자, 토요일 날이 7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번호화해서 갖다 주게 되고, 자, 이번 달 3일 날이죠. 3월 달. 자, 3월 달 기준으로 월요일 날이에요. 그렇죠?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이라는 얘기는 2라는 숫자, 2라는 숫자를 이번 달 기준으로 2라는 숫자를 건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 오브 윅은 결과적으로 2다라는 거예요. 2. 그리고 라스트 데이는 결과적으로 31이고 31. 이번 달 31일까지 있죠. 이 두 개가 중요하죠.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자, 라스트 데이는 자, 이제 실행 부분이죠. 라스트 데이는 자, 포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큰 포문이죠. 작은 포문 또 큰 포문. 자, 아래에 있는 포문. 아래에 있는 포문이 실제로 날짜를 출력을 하는 그러한 그 반복문이에요. 여기에 라스트 데이가 쓰이고 있죠. 그리고 날짜라는 거는 당연히 1일부터 시작하는 게 맞기 때문에 1일부터 마지막 날짜까지 찍게끔 출력이 될 수 있게끔 반복문으로 실행을 시키고 있고, 그럼 뭐를 출력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TD 안에, 그쵸, 포문의 TD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날짜가 출력되는 부분이죠. 네모 칸에 들어가 셀이죠. 셀, TD는 셀이잖아요. 셀에 들어가 있는 채로 날짜들이 찍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D라는 이 그 반복문 요건에 사용이 되는 이 변수가 결국에는 이제 날짜 출력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 셀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포문은 결국에는 이거를 출력하기 위한 포문이죠.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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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자, 그리고 이거 TD라는 거는 네모칸 하나를 의미하는 거고, TD만 계속 옆으로 나열을 하는 거죠. 원래는 옆으로 쭉쭉쭉쭉쭉 나열하다가 일곱 칸에 다 다다르면은 일곱 칸에 다 다다르면은 뭐를 해야 돼요? 자, 일곱 칸에 다 다다르게 되면은 그때는 자, 행을 종료해야 되고 그 다음 행을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러한 의미로 자, 테이블을 끊는다. 그 행을 종료한다라는 의미 슬러시 tr 또 새로운 tr에 또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tr 안에 td가 들어가는 거니까 td는 반복되고 있고 자, 그렇죠? 그래서 또 새로운 tr 또 시작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개행을 어쨌든 의미하는 거고 자, 그래요. 그리고 개행을 위한 조건, 즉, 그 달력이 지금 7칸을 다 찍었는지, 7칸을 다 찍었는지, 즉, TD가 7개가 발생이 됐느냐, TD가 7개가 발생이 됐느냐에 대한, 자, 그러한 조건으로,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카운트라는 변수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카운트라는 변수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요거는 약간 제가 어저께 배포해드린 거에서 약간 수정을 했는데, 자, 자, 내용은 뭐냐면 카운트라는 변수는 출력은 되지 않아요. 카운트라는 변수는 출력은 되지 않지만 빈 공간부터 1을 이미 찍고 있어요. 1. 이거는 카운트 변수예요. 1, 2, 3, 4, 5, 6, 7. 이게 카운트 변수입니다. 자, 날짜 출력하는 게 아니고 카운트 변수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예, 빈 공간부터 카운트가 되기 시작한 그러한 변수예요. 그리고 카운트 변수는 7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은 카운트 변수를 통해서 카운트 변수가 7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은 7개를 다 찍었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슬러시 tr을 하고 또 새로운 tr을 또 있어야 그쵸? 그 다음 또 칸이 찍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tr을 또 둔다라는 거고 그리고 자, 그 카운트라는 변수는 7까지 증가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7까지 증가가 되고 나서 다시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다시 0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1, 2, 3 이렇게 쭉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7. 자, 그리고 다시
카운트라는 변수는 초기화가 돼서 1, 2, 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를 보시면은 카운트라는 변수가 7을 만나게 7까지 카운트라는 변수가 7과 같다라면 이거는 7개를 다 찍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카운트라는 변수는 다시 초기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7개를 다 찍었기 때문에 또 새롭게 그 다음 행에서 1, 2, 3, 4, 5, 6, 7, 1, 2, 3 이렇게 하기 위해서 카운트라는 변수를 초기화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포문에 의해서 다시 초기화시키고 나서 끝나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카운트를 먼저 만나잖아요. 플러스 플러스. 그렇죠? 만나기 때문에 0이었는데 다시 1로 증가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날짜, 거기에 맞는 날짜가 또 찍히게 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위에 보시게 되면은 이건 날짜 출력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위에는 뭐예요? 공백을 위한 포문이에요. 공백. 자, 공백을 위한 포문이고, 자, 3월 달은 공백이 1개고, 아까 보신 것처럼 2020년 다른 달력이죠. 다른 달력은 공백이 앞에 2개가 있고, 그렇죠? 뭐 어떤 거는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앞에 공백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TD,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TD가 1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거를 반복문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자, 반복문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폼은 안에 실행되는 모습 보시면은 뭐가 출력이 되고 있는데 출력되고 있잖아요. 빈 셀. 자, 밑에 있는 셀, 밑에 보시면은 밑에 폼은 셀 안에 날짜가 들어가 있고 이건 안 들어가 있어요. 빈 공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다만 달력마다 몇 개를 찍어야 되는지가 다르잖아요. 빈 공간을. 그래서 이거를 몇 개를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뭐를 사용을 했냐면은 라스트 오브 위크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라스트 오브 위크. 1일 날, 그 달 1일 날의 요일. 아까 위에 보면은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이기 때문에 2라는 숫자를 가져다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2라는 숫자를 이 포문에 대입을 만약에 하게 되죠. 라스트 오브 위크 2라고 쓰게 되면은 시작점을 1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자, 그쵸? 2 미만으로 그쵸? 2까지는 올라오지 못하게 돼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폼은 한 번만 실행하는 그러한 포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카운트라는 변수는요. 본 날짜가 찍히기 전에 빈 공간을 찍기 위한 반복문에서도 카운트라는 변수는 증가를 합니다. 0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카운트라는 변수는 빈 공간이지만 물론 출력은 안 되지만 이 시점에서 1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날짜 여기선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카운트라는 변수가 증가하는 것, 변수의 증가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빈 공간에 찍힐 때도 카운트를 하기 위해서. 됐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출력이 지금 이루어졌고, 그래서 실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바로 day of week와 last day라는 거죠. 자, 그리고 위에는 세팅이에요. 자, 위에는 세팅, 칼점 셋. 이거는 뒤에 1일 날, 자, 세팅은 연, 월, 일을 세팅하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지금 필요한 것이, 세팅 이후에 필요한 것이 2가지잖아요. 2개의 변수. 세팅 이후에 필요한 것. 자, 뭐냐면은, 출력하려는 연월의 1일 날. 그쵸? 1일 날의 요일, 1일 날의 요일. 그리고 마지막 날짜죠. 마지막 날짜는 1일 날로 세팅을 하든 날짜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게 세팅이 예를 들어서 15일로 돼 있든지 간에 자, 그냥 연월만 얘는 취급을 합니다. 자, 라스트 데이는 연월만 취급을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2개의 변수가 얻어진 거고요. 자, 그리고 위에는 자, 이거죠. 바로 자, 위에는
추가적으로 지금 자, 코딩이 된 부분인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이 그림 때문에, 그림 때문에. 자, 이제 사용자가 연월을 입력을 해서 달력 보기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은 진짜 거기에 해당하는 달력이 출력이 돼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달력 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받는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한테 다시 자기 자신한테 연월을 건네주게 되는 그러한 형식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연월을 건네주게 되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달력 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상단에 이러한 부분이 존재해야 돼요. 리퀘스트 겟 파라미터라는 게 존재해야 되고요. 물론 이 전에 HTML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HTML 모양 보시게 되면은 폼으로, 그쵸? 연도와 그 다음에 월, 자, 두 개의 입력 상자가 들어가 있고 연월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을 보시면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연월을 입력하고 달력 보기를 누르면은 그 데이터 두 개를 들고 자기 자신한테 다시 간다는 거죠. 그래서 year와 months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연월 부분이. 그래서 위에 보시게 되면은 받는 부분이 그려져 있죠. year, month. 자, 우리 어제 테스트도 많이 했고 전송 관련해서 get 파라미터 가로 안에는 HTML의 이름값과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있는 year, 그 다음에 month는 HTML의 이름값과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HTML 여기 있죠. year와 month. 자, 동일하게 적어줘야 되고 그래야 받는 거죠. 그 이름을 가지고 받으니까. 자, 그리고 스트링 YY, 스트링 MM. 자, 그리고 그 데이터가 전송이 되면은요, 숫자든 문자든, 하여간 뭐 숫자가 전송이 되더라도 다 무조건 스트링이에요. 자, 그래서 스트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숫자죠.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을 한 건데, 그래도 인티저로 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문법이에요. 에라나요. 자, 그래서 스트링으로 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학습이 된 거고. 자, 이렇게 받아요. 받으면 사용자 연월을 입력을 하겠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자, 밑에 보시면은, 자, 바로 if문으로 봐야 돼요. if문으로. 이거 뭐죠? 자, 이거는 뭐냐면 사용자가 연월을 입력할 수도 있고, 또는 새 창이 그냥 처음 오픈이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또는 하나만 입력을 하고, 달력 보기를 눌렀다라든지, 이러한 경우에 뭐 연월을 어떻게 세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if문 보시게 되면은, YY라는 변수, MM이라는 변수, 외부 데이터 받은 변수죠. 그 변수가 널이 아니고, 그쵸? 체크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공백이 아닌 경우에, 널도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백도 아닌 경우, 그런 경우에만 사용자가 원하는 달력을 출력시키겠다라는 거죠. 사용자가 반드시 연월을 입력했을 경우에만, 이게 그 내용이잖아요. 반드시 입력했을 경우에만, 그쵸? 널이 아니어야 되고, and 달도 자, 널이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공백도 아니어야 되고, 그쵸? 여기는 MM. 이러한 경우에만 사용자가 원하는 달력을 출력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를 하냐 하면은, 자, 위에 있는 이 YY와 MM 변수를 인티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티저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티저 처리. 자, 여기 결과적으로 y와 m이라는 변수, 헷갈리시면 안 돼. 위에는 yy, 밑에는 그냥 y예요. 이 y라는 변수, m이라는 변수는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입이 돼요. 여기 들어가요. 이 변수는 여기 들어가게 되고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서 세팅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팅. 여기 세팅이 되면 어때요? 해당 연월의 그 시작 날짜, 그쵸? 그 뭐죠? 마지막 날짜와 그 다음에 일일날의 요일. 이게 중요한 변수라고 아까 설명했었죠? 이 두 개의 변수를 이 세팅된 거에 의해서 그쵸? 값이 얻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세팅이 중요한 거고
자, 여기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연월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집어넣고 세팅하고 달력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냐면 사용자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즉 페이지가 처음 열렸을 때라든지 또는 뭐 테스트를 하건 뭐 어쨌든 간에 하나만 잘못 입력을 했다라든지 하나만 입력했다라든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아무 달력을 안 보여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페이지가 특히 처음 열렸을 때로 생각을 하세요. 아무 달력도 안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페이지가 처음 열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연월이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위에 보시면은 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건 현재 상태예요. 현재. 자, 현재의 연월이죠. 자, 보시면은 요거 위에 세팅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팅되는 부분이 없어요. 자, 세팅되는 부분이 없고 바로 칼점 get, 칼점 get. 자, 이거는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현재 상태의 연월을 얻어다 주는데 그래서 y라는 변수, m이라는 변수는 사용자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얘가 여기 세팅되는 거죠.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고 그렇죠? 사용자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y라는 변수, m이라는 변수가 현재 상태를 갖고 와서 이렇게 세팅이 될 거고 그리고 사용자가 뭔가 데이터들을 제대로 입력을 했어요. 연월을 제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 부분에 걸려요. 걸려서 아무리 현재의 연월을 세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엎어버리는 거죠. 현재 이거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로 세팅이 돼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좀 이렇게 길어졌고, 자, 이건 이제 사용자를 위한 세팅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게 y 변수와 m이라는 변수, 자, 이거는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았을 때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세팅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에요. 참고로, 자,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에는 마이너스 1 처리를 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에는 마이너스 1 처리를 해요. 여기는 안 하죠. 이거는 현재 상태의 연월을 갖고 온다라고 했는데 자 그런데 요거는 안 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3월 달이죠. 3월 달이고 이거 계속 달력 예지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지만 자 월이죠. 월. 먼스에 관련해서는 0부터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먼스에 관련해서는 시스템이 0부터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세팅을 한다는 얘기는 시스템에게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출력하려고 하는 연월이 뭐다라고 진짜 세팅을 하는 거죠. 그 시스템에게 알려줄 때는 시스템이 인식하는 그 연월로 바꿔줘야 되죠. 사용자가 만약에 이번 달 12월 달을 알고 싶은데 라고 해서 이번 연도 12월 달 2021년 뭐 만약에 이렇게 입력했다라고 치죠. 12월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사용자는 이렇게 입력을 했고 그래서 제대로 입력을 해서 이렇게 받았고 자, 그 상태로 여기다 10이라고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스템은 10일까지밖에 인식하지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력한 먼스에 관련해서만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관련해서 마이너스 1 처리를 하고 시스템에 대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곳에는 마이너스 1 처리를 했고요. 그냥 이번 달에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오는 이번 달 세팅은 그냥 마이너스 1이 없죠. 이거는 그냥 3월 달이면 시스템에서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먼스 관련해서는 2라는 값을 가져다 줍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어제도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달력은 달력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사용되는 어떤 포문 7칸씩 찍는 개념이라든지 마지막 날짜, 마지막 몇 개까지 출력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개념과 또 뭐죠? 이러한 개념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모든 사이트에 다 대입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주 모든 거는 아니겠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쇼핑몰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쇼핑몰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쇼핑몰 배치, 이미지 배치를 하잖아요. 이미지 배치. 이미지 배치가 삐뚤삐뚤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안에는 테이블 구조로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미지 테이블 구조로 돼 있어요. 테이블 구조로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응? 돼 있고 테이블 선은 당연히 안 보이죠. 0 처리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각각 이미지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렇죠? 3개씩 혹은 4개씩 또는 5개씩 작은 이미지는 우리 달력장은 7개씩 배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 지금과 같은 로직이 똑같이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력 출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이해가 아마 특히 이제 비전공하신 분들은 지금 많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 많이 이해하셨으면은 예, 잘하시는 거고. 자, 약간 그래서 이게 좀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물론 이제 반복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는 이해는 하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자,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또 이해를 떠나서 반드시 출력을 꼭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사이트들 보면 일정 관리 다루는 데들이 있잖아요. 일정 관리. 일정 관리 달력이 달력 보여주잖아요. 달력 보여주고 달력을 여기를 딱 클릭을 했을 때 날짜를 클릭을 했을 때 팝업이 오픈이 돼서 일정 관리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개념에서 달력이 화면 하나를 그대로 차지하게 되겠죠. 우리 네이버나 이런 데도 보면은 다 다른 게 어떤 사이트든지 그러한 것들은 다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하여간 그래서 예, 달력으로 그냥 끝나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됐죠? 지금 이제 폼에서 연월을 작성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고 서브 및 버튼까지 있고요. 모양 형성을 한 다음에 연도와 연월이 넘어가게 만들었고 위에는 그거를 받아서 그쵸? 자, 리퀘스트 겟 파라미터를 통해 이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한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아까 표현한 대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자, 새로 고침을 하거나 그 처음 열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열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번 달 달력이 보여야 되겠죠. 사용자가 입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 달력이 디폴트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사용자가 만약에 이번 올해 크리스마스가 며칠인가? 자, 12월 달을 만약에 출력한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입력을 해요. 달력 보기 누르면 이번 달에 12월 달 달력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요. 12월 달 달력인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달력 보기를 누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초기화가 돼서 즉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재의 연월을 그냥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일단 이 정도까지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달력을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한 가지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 쉬는 시간이기도 한데 그리고 뭐 한 10분 정도 자, 여유를 둬서 이거를 해결을 하세요. 자, 토요일 날은 파란색, 일요일 날은 빨간색 이렇게 출력을 하세요. 색깔 출력을 하세요. 색깔 출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거는 전체적으로긴 날짜에 대한 이해랑 상관없어요. 상관없고요. 날짜 출력이 되는 부분이 바로 아래에 있는 포문이 날짜 관련이죠. 자, 그리고 실제로 날짜가 출력되는 장면은 여기 90번 라인에 해당이 되는 TD. 자, 지금은 색깔이 그냥 없어요. 그쵸? 색깔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색깔 출력을 좀 해야 돼요. 색깔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스타일스트를 좀 차용을 해서 스타일, 컬러. 자, 여기다 컬러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 색깔이 여기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만 할게요. 자, 이 컬러를 이용을 하세요. 컬러. 컬러를 이용을 해서 컬러. 자, 여기에 뭔가 추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추가 작성이 돼야 돼요. 추가 작성을 해서 하여간 빨갛게 또 파랗게 나오게 한번 해보세요.
뭐 쉬는 시간이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쉬는 시간 겸 좀 약간 풀어보시기도 하시고 해서 자, 약간 10분 정도 더 여유를 갖고 자, 한번 이거 여러분들이 먼저 좀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색깔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뭐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